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자, 오늘 좀 늦었죠? 제가 일단 뭐 지금 아프리카 TV보다 유튜브가 아프리카 TV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영상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가 업로드가 더 느린데, 오늘 아마 유튜브는 12시가 넘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뭐 픽은 이미 이제 게시판에 아침에 일찍 올려놓긴 했는데, 뭐 결과를 사실 다 끝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니올리언스가 이겼는지조차도 뭐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보니까 경기가 다 끝나 있었죠. 일단 뭐 경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 일단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느바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차가 시작되죠. 아침에 그 보스턴 경기가 8시 경기가 이제 마지막 회차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뭐 그 경기는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차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차가 3월 말에 이제 그 월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있는 이제 경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승률을 조금 올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좀 신중하고 냉정한 픽으로 좀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늦었으니까 빨리 저 녹화를 하고 종료를 할게요. 자, 애틀하고 이제 클리블랜드인데, 지금 이제 두 팀 간의 이제 어떤 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이제 폼 쪽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배당 기준점으로 정배를 받았죠. 물론 이제 요렇게 결장자들이 기존에 뭐 있는 선수들, 뭐 네토라든지 뭐 데니 그린이라든지 웨이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원래 이제 제외가 됐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결정자 명단에 크게 의의가 없고, 다만 이제 알렌 선수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벤치 그 애틀란타의 그 카펠라 선수라든지 뭐 벤치에서 나오는 오콩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골밑을 공략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애틀란타도 특별한 뭐 결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클리브랜드가 원정에서 애틀란타 홈에서 요 정도 정배를 받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전력은 클불이 좋죠. 근데 이 배당과 그다음에 이 기준점, 왠지 클불 쪽으로 손이 안 간다. 만약에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마인이 마이너스 1 핸디다, 요 정도 기준점이 아니라 한 뭐 2.5 이상 된다, 3.5 해서 이제 원정에서 한 1.4 배당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클리블랜드가 원정에서 굉장히 쏠쏠하게 승을 먹여주는 그 팀이죠. 근데 요 정도 이제 기준점을 줬다고 하는 것은 한 1점 최소 5 이상 배트맨 기준점으로 1.6 요 정도를 준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찝찝하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언오버 저기 승패 핸디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일단 이제 아무리 애틀이 홈에서 뭐 야투가 괜찮다. 자, 이 정도 기준점이면 최소 우리가 이제 230 한 뭐 3, 4점 이상의 어떤 기준점이 책정이 되겠죠. 배트맨 기준으로. 이 정도라면 저는 이거는 클불의 수비를 믿고, 그 다음에 클불의 원정에서의 조조한 야투율, 이거를 믿고 저는 언더가 베스트 같아요. 이 정도 기준점이 못 참지, 글불이. 뭐 일단 이제 뭐 가드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윙이랑 센터 프런트 코트 자원들은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죠. 그래서 애틀란타의 어떤 윙 자원들, 이제 득점력이 괜찮은 자원들이 어느 정도 막히면서 상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애틀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가 베스트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토론토랑 이제 마이애미인데, 일단 해외 기점으로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뭐, 218.5에서 막 220.5 이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겠죠. 이제 두 팀 간의 어떤 그 수비력이 강한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보여줬던 이 팀들의 외곽 슛을 봤을 때, 지금 뭐 다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기가 또 오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뭐 언어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승패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어떤 면에서 승패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결국에는 이제 그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어 상대편을 수비로 이제 때려 이제 잡는 팀이고, 그리고 상대편이 어떤 유의미한 3점 슛을 이제 가진 팀들이 외곽을 폭격하지 않는 이상,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를 어떤 이제 골밑 돌파라든지 레인 레인지라든지 아니면 골밑에서의 어떤 그 높이로 이렇게 압도하면서 이렇게 이기는 이런 구조의 이제 공격력은 마이애미에게 잘 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토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는 아마 안 나오겠죠. 근데 나온다고 해도 뭐 슛감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토론토라는 팀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 슛이 그렇게 뭐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거 아무리 토론토의 홈이지만, 저는 요 정도 기준을 준다고 하면은 마이애미 팬 쪽이 좋아 보여요. 물론 최근에 어떤 마이애미가 믿음을 좀 배신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의 역기 성향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역배를 받았을 때 마이애미, 그리고 상대가 외곽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토론토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암적인 경기. 자, 암적인 경기는 사실 토론토도 암적인 경기는 잘하는데, 암적인 경기는 사실은 마이애미가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충분히 역배 또는 프레임까지 이제 해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클라호마랑 이제 샬럿인데, 자, 이 경기가 이제 뭐 샬럿이 댈러스 전에서 이제 연전을 다 수입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이 라인업을 가지고, 이 자체가 라인업이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뭐 샬럿에서 이제 외곽 슛을 담당해주고 있고, 뭐 볼 핸들링을 담당해주던 선수인 뭐 로지어 선수, 그리고 라멜로 볼, 여기 결정자 라인업에 넣었지만 라멜로 볼, 그 다음에 로지어, 그 다음에 센터에서 이제 새로운 신성으로 이제 활약을 해주던 윌리엄스 선수, 그 다음에 뭐 마틴 선수, 뭐 이런 선수도 윙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 그 다음에 헤이워드 선수까지도 지금 나오기, 주황색 뿌리면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브레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지금 댈러스를 이겼다? 그것도 연정에서, 그러니까 홈 원정에서 다 이긴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이제 이것은 뭐 샬럿이 잘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샬럿이, 자, 댈러스전 수입을 한 건 뭐 샬럿이 잘했다기보다는 댈러스가 문제가 있다, 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돈치치도 지금 뭔가 집중을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어빙 영입 효과가 없는 모습.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댈러스가 차라리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돈치치 중심으로 선수들이 이제 뭐 디니디 선수라든지 필립 스미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했던 때 경기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던가까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댈러스의 어떤 문제지, 샬럿이 뭐 그 경기를 뭐 되게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제 그 경기도 마찬가지죠. 어제 해외 축구 경기에서 쓰나미가 하나 났는데, 체코가 이제 원정에서 몰도바를 상대로 이제 무제배를 했죠. 자, 그 경기를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어,
몰도바가 잘한 건 아니에요. 몰도바가 잘한 게 아닌데 일단 체코의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뭔가 의욕이 없어 보였다. 댈러스도 마찬가지죠. 댈러스도 샬럿전의 홈원정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절실함이 없어 보였다. 자, 그러면 이거 샬럿이 뭐 지난 경기 잘했다 해서 뭐 샬럿 원정 샬럿을 가져가느냐? 그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핸디가 오클라호마 쪽의 핸디가 굉장히 크긴 한데 이거는 사실 오클 승만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가 이제 굉장히 고전을 했던 부분도 이제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오클라호마라는 팀 자체가 뭐 승리할 때는 굉장히 뭐 대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제 골밑의 그 물리적인 높이가 낮고 또 외곽적인 수비가 뭐 그렇게 좋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팀은 야투가 터지지 않고 상대편을 공격력으로 압도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뭐 상대편한테도 많은 득점을 허용을 하면서 고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이 경기가 오클이 승하겠지만 좀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고전을 하느냐, 결국에는 실점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플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클승 플러스 오바 쪽으로 오클라호마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샬럿을 막아내서 이제 이기는 것보다 홈에서는 적어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상대편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많은 득점은 양산이 되고 오클라호마가 결국 경기를 잡아내는 그림으로 볼게요. 자, 멤피스랑 올챙인데, 자, 이 올챙이라는 팀도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팀이라고 이제 보는 게, 결국 이제 올챙이는 지금 제가 밀고 있는 그 포트를 간대. 지금 포트를 이제 시즌을 포기했죠.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이제 하위권 3개 팀이 휴지, 그 다음에 사낭, 그 다음에 휴지, 사낭, 그 다음에 휴지, 사낭, 자, 생각을 해볼게요. 휴지, 자, 휴지랑 사낭이랑 지금 뭐 일을 하다 와가지고 머릿속에 회전이 잘 안 되는데, 자, 휴지하고 사낭하고 막장팀 3개 팀이 확장된 팀이 있죠. 디트. 이렇게 이제 3개 팀이고, 결국 이 빅3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뭐 랭킹 역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3개 팀이 동일한 14%의 확률을 1순위 확률로 가져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팀이냐? 샬럿이죠. 이제 4위 팀이 샬럿. 이것도 거의 뭐 확정이죠. 샬럿이 지금 뭐 이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내려갈 때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으니까 사실은 샬럿은 이겨도 되죠. 그래서 사실 샬럿이 져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샬럿이라는 팀이 무서운 거고, 이 샬럿이 이제 12.5%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5위 팀인데, 하위 5위 팀인데, 자, 5위가 지금 10.5%를 가져가죠. 자, 그러면 이제 10.5%를 가지고 뭐 포트리 뭐 샬럿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5위를 노리는 건데, 지금 이제 올챙이랑 경기차가 이제 2경기에서 여기에 동률까지 왔죠. 자, 그러면 자, 포트리 이제 동률이 됐다. 이 상황에서
지금 올챙이 위에 있는 팀들이 뭐 인디애나 이런 팀들이 있는데 두 개 팀이 있죠. 자, 그 팀들을 만약에 이 올챙이가 이 경기를 이기면 그 33승 팀과 이제 동일 선상에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사실은 올챙이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의 거의 확률이 없어 보인다. 벌써 3경기, 4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경기 남은 요 남은 시즌에서 역전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 보인다. 자, 그러면 자, 올챙이는 어떤 이제 마인드로 이제 경기를 임할 것이냐? 결국에는 뭐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패배를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남은 시즌에서 일단 퍼트라고 올챙이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아니 이겨도 사실은 퍼틀이나 올챙이나 이겨도 멍청한 거예요. 지금 퍼틀이 대놓고 이제 탱킹을 하고 있죠. 대놓고 꼬라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챙이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챙이는 더 이제 이기게 되면 어 퍼틀뿐만 아니라 뭐 인디애나나 이런 팀한테도 밀릴 수도 있다. 그10% 이하의 확률로 이제 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죠. 뭐 이겨도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이 경기는 무조건 올챙이 반대로 보고 이 경기는 자 모란트가 빠지든 뭐 나오든 상관없이 저는 멤피스 승과 마인으로, 물론 이제 마인이라는 것은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0.5 아니면 뭐 1점 차이로 뭐 마인이 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올챙이가 어느 정도 경기를 던진다고 하면은 10점 차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최근에 그 멤피스의 홈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모라트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시에 멤피스 선수들의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이제 추세가 있죠. 그래서 올챙이 최근에 어떤 야투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모습보다는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올챙이의 패배 동기부여와 함께 이 경기를 멤피스 승을 축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좋고 마인으로 가도 충분한 경기. 오히려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올챙이 경기보다도 이 멤피스의 승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샬럿은 이겨도 동기부여가 사실은 뭐 저도 뭐 질 동기부여는 전혀 없고 사실 이겨도 되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담이 없죠. 근데 오클라호마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멤피스도 사실은 큰 이제 뭐 1위를 노리려는 그 정도의 어떤 3.5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서 그걸 역전한다는 것은, 덴버를 역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자, 이번 시드를 지키는 방향에서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 3시드랑도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멤피스가 그런 동기부여는 크지 않지만 올챙이가 패배하려는 동기부여가 조금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마지막 경기고 이제 단폴인데 일단 이제 배당을 봤을 때 별로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어떤 면에서 이제 별로라는 느낌이 드냐면 일관성이 당연히 별로다. 왜냐면 이거는 리스크 대비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경기죠. 리스크 대비 배당이 낮은 경기죠. 리스크 대비 배당이 낮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뉴올리언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수비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괜찮고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그 뉴올리언스가 상대한 팀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뭐 강팀들을 뭐 잡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 하위권 팀들을 잡고 이제 반등한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도 이제 포트랜드를 이기면서 뭐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좀 적기도 했었죠. 거의 가비지 승리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포틀랜드랑 이제 골스의 그 어떤 원정 거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고 체력적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골스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멤피스에게 아쉬운 패배를 했다는 것을 감안하고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기준점 대비 이제 8.5라고 하면은 아마 배트맨 기준으로 한 7.5 정도를 주지 않을까, 마인 기준점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라인업을 이제 봤을 때 일단 골스 승은 좋아 보이긴 해요. 골스 승은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일반 승을 가기에는 조금 찝찝하다. 찝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웨이로 볼게요. 이거 저는 일단 일반승으로 보고, 일반승을 좀 찝찝한데 일반승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경기는 기준점 대비 언더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골스 홈이라서 뭐 수비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오버가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뉴올리언스의 그 올라온 수비력, 그리고 이제 골스가 이 경기에서 뉴올리언스를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승부를 내기보다는, 골스도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게리 페이튼 그 2세가 합류를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반등을 하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골스가 수비가 좀 좋았을 때 그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 그래서 뉴올리언스의 그 수비력이 올라온 부분, 그리고 골스가 게리 페이튼 주니어 같은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합류를 한 부분, 그래서 그 팀 수비가 좀 나아진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을 봤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이제 부딪히면서 이 경기가 조금 암적인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골스의 홈이기 때문에 골스가 어느 정도 접전을 한 후에 클러치에서 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저득점 그 상황의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오늘 저녁이 늦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빠르게 요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냉동픽을 좀 일찍 올리죠. 8시 전에 아마 내일도 아침 8시 반에 이제 첫 이제 회차가 그 경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 이전에 제가 냉동픽을 이제 선정을 해서 뭐 그것을 국내 경기랑 같이 묶어서 가든 오늘처럼, 아니면 뭐 단포를 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픽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녁에 해외 축구를 가신 분들 그 모두 다 이제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